산과 염기까지 했으니 그 다음 파트는 역시 산과 염기의 콩짝짝이겠죠? 아닌가요? 더워요. 자, 산과 염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이제 중화 반응 얘기할 겁니다. 중화 식당의 중화 아니고요. 여기서 중화는 무슨 뜻일까요? 자, 중화 반응이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만나서 자, 산과 염기 같은 애들이 만났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얘는 중화 반응이 아니겠네요. 즉 물이 생성돼야 됩니다. 왜? 자, 수소이온 산성 물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온이고 수산화이온 염기성 물질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이온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봐도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결합한다라고 생각해보죠. 빈자리를 채우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여기 있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HOH로 결합할 테니 H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중화 반응. 자, 묽은 염산은 염화수소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은 수산화나트륨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Cl-와 Na+가 있고 H+랑 OH-가 있네. 그러면 NaCl 염화나트륨과 물이 만들어지겠네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자이온 반응식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만 적어주게 되면 H+와 OH-가 H2O로 결합합니다. 자, 여기서 Cl-, Na+는 알자이온이 아닙니다. 왜? 염화나트륨 만들었잖아요. 왜 아닐까요? 염화나트륨은 물에서 녹아서 이온의 상태로 존재하니까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의 중화 반응을 통해서 산성의 수소이온, 염기성의 수산화이온이 서로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들고 있는 수소이온의 개수가 5개 있고 저 친구가 들고 있는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5개 있어. 두 개 섞으면은 5개의 물이 만들어질까요? 내가 수소이온이 5개 있고요. 수산화이온이 5개 있어요. 그럼 물이 5개 나올까요? 아니 물이 1개 나올까요? 2개 나올까요? 3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5개. 5개랑 5개 많으니까 5개 나오는가? 그러면 수소이온 남았어요? 수산화이온은 안 남았죠? 이처럼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이 더 이상 없어. 모두 반응해서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중화점. 중요합니다. 중요점. 자, 중화점은 이제 중화 반응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 친구가 특별 포인트, 특이점이다. 특별 포인트, 특별점, 특이점. 저 친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고 저 친구를 알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많아요. 중화점.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서 중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묽은 염산에다가 수산화탄 수용액을 조금씩 넣어줄 겁니다. 자, 1번 그림을 보면은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와 수소이온의 개수가 각각 2개씩 있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우리는 일단 맨 처음에 2개의 HCl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수산화탄 수용액을 조금씩 넣어줄 건데 이 친구들 안에 NaOH가 1개씩 들어있다. 이 친구들 안에 NaOH가 1개씩 들어있다. 자, 그러면은 1번 용액에다가 NaOH를 한 번 추가했더니 자, 염화이온 개수 그대로 두고 수소이온의 개수는 1개 줄었네요. 1개 줄었네요. 자, 나트륨 이온의 개수는 1개 늘었네요.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변화 없네요. 그러면은 HCl이 1개 사라지고 NaCl, H2. 자, 여기까지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애들. 그리고 HCl이 1개 남아있다. 자, 여기가 2번이네요. 자, 내가 여기에다가 다시 NaOH를 1개 추가할 거야. 일단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염화이온의 개수 변화 없고 수소이온의 개수 마이너스 1, 수산화이온의 개수 변화 없고요. 나트륨이온의 개수 변화 플러스 1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NaCl 2개,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다시 한 번 더 NaOH, 수산화탄을 넣게 되면은 자, 이제 얘는 변화가 없을 거고 존재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고요. 얘는 여전히 변화 없네요. 자, 그에 비해 수산화이온이 1개 늘어났고 나트륨 이온이 1개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염화이온은 지금 변화가 없어. 염화이온은 지금 변화가 없어. 염화이온의 개수는 지금 변화가 없고 수소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다가 0으로 고정되고 변해서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계속 0이었다가 어느 순간 이후부터 1개로 늘어나고 있다. 자, 나트륨 이온은요? 계속해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 이용하면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뭐 묽은 염산이 뭐 한 20ml 있었어. 20ml 있어가지고 지금 이 안에 EN계의 염화이온이랑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들어있었어요. 수소이온이 들어있었는데 점점 감소해서 0이 되더라.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0으로 쭉 고정이다. 자,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개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수산화이온 개수는 언제부터 증가한다고? 0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0으로 나타나고 있고 0 이후부터, 자, 수소이온의 개수가 0이 되는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거 저거 한적 없구나. 자, 마지막으로 나트륨 이온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HCl 묽은 염산 20ml에다가 수산나트륨을 양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넣었더니 뭐 20ml쯤에서 완전히 중화되었다. 이 중화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 이온 속에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자, 만약에 내가 전체 이온의 양이 궁금해. 그래서 전체 이온의 양을 세봅시다. 1번일 때 몇 개예요? 염화이온 2개, 수소이온 2개니까 전체 이온의 개수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전체? 4개. 2번은요? 4개. 자, 보니까 수소이온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나트륨이온 플러스 1이네. 변화가 없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자, 3번은요? 4개.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1 플러스 1 다음이 0이니까 4개. 4번을 볼까요? 4번은 몇 개예요? 6개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이 산계로 쭉 이어지다가 이 이후부터는 증가하고 있다. 즉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 중화점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추적을 잘 해야 돼요. 첫 번째,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중화점에서 나타나는 중화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좀 파악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일단 만들어지는 물의 양, 만들어진 물의 양. 맨 처음에 들어있었던 수소 이온의 개수만큼 물이 만들어진다. 또는 맨 처음에 들어있었던 수산화 이온의 개수만큼 물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 용액의 액성. 자, 중화점은 수소 이온, 염기성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빵, OH 빵, 중성입니다. 그러면은 수소 이온이 남아 있는 중화점 이전에 액성은 산성, 수산화 이온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중화점 이후에 액성은 염기성입니다. 따라서 BTB 용액으로 색 변화를 찾아보게 되면은 노란색, 중화점에서 초록색, 그 다음에 중화점 이후부터는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고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그래프가 또 다른 종류로 중화요한에 의한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온도 변화를 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도 변화가 포커스입니다. 열이 발생해요.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발생하는 열은 생성되는 물 분자 수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용액 20ml 용액에 내가 수산나트륨을 20ml씩 넣어주고 있는 과정이라면 점점 온도가 증가하게 돼요. 만들어지는 물 분자의 수가 증가하니까. 자,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도가 증가해요. 맨 처음 온도랑 비교하면 온도가 증가해요. 근데 중간점 이후부터는 온도가 다시 감소합니다. 왜 감소할까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40도의 물에다가 10도의 물을 계속 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40도 물에다가 내가 차가운 10도짜리 물을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넣으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내가 섞어주고 있는 용액의 온도도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반응이 일어났을 때 온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봐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따라서 똑같이 여기 그래프 분석하는 거랑 똑같이 꺾이는 지점,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이 곧 중화점이다. 꺾이는 지점이 중화점이다. 또는 온도가 최고점인 지점이 중화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자, 그래서 이온수 변화 그래프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있는데 이처럼 꺾이는 지점에서 중하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 그림으로는 조금 벗어났는데 자 여기 나트륨 플러스와 염화이온 마이너스 염화이온 자 얘네 변화량이 일정해요. 변화량이 0이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증가해. 근데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중간점을 알 수 있다. 두 녀석이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중간점이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온수 변화 그래프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혼합용액의 전기 전도성. 이거는 그래프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그래프로 나오게 되면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전기 전도성은 일단 들어있는 뭐 전자나 자유전자 같은 애들 또는 이온의 수에 비례해 들어있는 이온이나 전자의 수에 비례해 그런데 여기에 한 개 들어있는 거랑 여기에 한 개 들어있는 거 비교한다 칩시다. 누가 더 전기에 잘 통할까요? 자, 작은 공간에 한 개가 들어있는 거, 큰 공간에 한 개가 들어있는 거 누가 전기에 더 잘 통하게 할까요? 작은 거. 그렇기 때문에 봐봐. 이온의 수의 전기 전도성이 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점까지는 전기 전도성이 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온의 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체 이온의 수가 중간점 전까지 변하지 않아. 근데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증가해 계속. 부피는 계속 증가해. 부피는 증가하는데 전체 이온 수는 그대로네.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중간점. 자, 중간점 이후부터는 다시 전기 전도성이 증가하게 돼요. 만약에 그래프로 나온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전기 전도성 그래프는 V자 형태로 꺾어진 그래프 모양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진 않지만 한번 나왔을 때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파악해 주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자, 다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렇게 중화 반응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뭘 어떻게 이용해? 신 거를 쉬지 않게 만든다거나 쓴 거를 쓰지 않게 만들 때 중화 반응 이용하겠네. 봅시다. 양치질. 여러분 양치질 하나요? 뭐 안 해도 안 한다고 말 안 할 거겠죠? 없는 것 같아 우리말에. 자, 양치질. 세균이 입속에 음식물 분해할 때 젖산이 생산된다. 자, 여러분들 뭐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침이 보이실 때 시큼시큼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충치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젖산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아이 시큼해져. 아이 시큼해. 자, 그럼 이 시큼한 거 산성이네. 산성이니까 너희들의 치아를 녹이기에 충분하다 안 하나? 단순하게 녹이진 못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너네들의 치아를 부식시키고 녹여서 충치를 유발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치약에 들어있는 염기성 물질로 이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는 거죠.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는 거죠. 물론 이것만 하는 거 아니죠. 양치질은 치아 겉표면에 붙어있는 플라그들, 세균 덩어리들을 물리적으로 떼어내고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사이사이에 끼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잘해야 된다? 양치질을 열심히 꼬박꼬박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빨 다시 안 나잖아. 우리는 상어가 아니니까. 제산제 먹어본 사람 좀 드물긴 할 건데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은 어떤 효과를 하는지 알 거예요. 자, 제산제.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속이 급나게 쓰려봐. 특히 밤에 잠을 늦게 자거나 밤에 야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면은 역류성 식도염 같은
무시무시한 현대인들의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자, 위액이 많이 분비하게 위액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면 여러분들 위장이 견딜 수 있는 허용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파요. 아파. 속이 쓰려. 그래서 약한 염기성 물질로 산성을 중화시킬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산제다. 제산제의 주성분은 보통의 경우 수산화 마그네슘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수산화 마그네슘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수산화 마그네슘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으로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과도하게 분비된 위산을 중화시킵니다. 자, 생선 비린내 줄이기 여러분 해본 적 있나요? 회에다가 레몬 뿌려봤다. 회, 생선 부위, 레몬을 뿌려봤다. 그 얘기예요. 레몬을 왜 뿌려? 비린내는 생선 비린내는 주성분이 염기성을 떠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물질인 레몬 등을 뿌리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중화된다. 중화되어서 비린내 물질들의 구조가 바뀌게 되어서 성분이 중화된다. 자, 벌레에 물렸을 때 역시 비슷하다. 자, 벌레의 독성 물질은 주로 산성인데 염기성인 물질인 암모니아수로 벌레도 중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난당했을 때 급한 경우에는 간 나온 소변으로도 벌레 물린 곳을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2차 감염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산성화된 토양, 호수의 중화, 공장, 자동차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자, 산성화가 진행되었어. 어떠한 계기로? 그러면은 이런 토양, 호수에서 생물이 자라기 힘듭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인 석회가루를 뿌려서 중화해요. 석회가루 같은 경우에는 탄산칼슘, 수산화칼슘, 산화칼슘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칼슘이 존재하는데 칼슘 이온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얘를 뿌려서 중화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산성화는 왜 일어나냐? 자, 매연,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랑 결합을 한다거나 빗물 속에 섞여서 같이 내리게 되면은 질산의 형태로 내리게 돼요. 자, 대표적인 황산화물의 경우는 이산화황, SO2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물에 용해되면은 H2SO3라고 하는 아황산이 돼요. 황산이랑 뭐가 다르냐? 여기 숫자가 달라요. 아황산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름에서 산이라고 하는 거 볼 수 있듯이 얘는 산성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황산화물이 만들어졌어. 그럼 대기중에 올라갔어. 그 친구가 물에 들어갔네. 그럼 빗물이 산성비가 돼서 내리는 겁니다. 그럼 땅이 산성화되겠네. 자, 매연석유 또는 질산화물, 이산화탄소 등등이 있는데 얘들도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띱니다. 질산화물에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질소가 물에 녹아서 아질산과 질산이 되는데 그것까지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염기성 물질로 중화해서 제거할 거예요. 황산화물에 같은 경우에는 촉매 제거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황산화물에 있는 황을 다른 물질로 치환한다거나 아니면은 금속 물질이랑 결합시켜가지고 제거하는 반면 질산화물의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로 워낙 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다른 형태로 질산화물을 제거합니다. 그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빈칸 채워볼까요? 5분.